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전체에서 여성암은 유방암이 발병률 1위예요. 왜 여성암 중에서 유방암이 제일 많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방암을 아마 가장 열심히 환자들이 자가 검진도 하고 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빨리 발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암은 몸속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뭘 어떻게 알아낼 수가 없어요. 대부분 증상도 없고. 근데 유방암은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만져져서 검사를 하러 가. 유방 초음파나 엑스를 찍으면 글쎄요, 뭐 수십 명 중에 한 명만 암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고, 두 번째는 의학적으로 유방암의 발병 인자, 위험 인자로 밝혀진 거는 에스트로겐 하나밖에 사실 없어요. 유방암은 또 호르몬과 관계된 몇 안 되는 암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호르몬과 관계된 암이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암들이 특별히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돼서 유방세포로 들어가서 자극을 하면 이 유방세포가 세포 분열을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식도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면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암이 많이 생기고 또 암으로 된 유방암 세포에 에스트로겐이 또 들어가면 얘를 또 자극해서 자꾸 번식을 하고 증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암이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그 에스트로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거나 오랜 기간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면은 그만큼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많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리 주기에 따라서 에스트로겐 양이 다른데 요즘은 점점 여자들이 초경을 일찍 해요. 또 폐경이 늦게 되잖아요.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늦게 또 폐경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라이프 스판 전체에서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이 발생되는 확률이 높은 거죠. 또는 이제 폐경 후에 그 폐경 후 증상, 갱년기 증상이 심해서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폐경되니까 피부도 거칠어지고 뭐 잠도 안 오고 얼굴도 뭐 확 달아오르고 막 여기저기 관절이 아프니까 여성 호르몬 많이 먹으면 다시 예전처럼 피부도 뽀얘지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애지간히 힘들지 않으면 여성 호르몬 치료를 잘 안 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결국은 이제 여성 호르몬 노출이 되니까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되고 여성 호르몬 처방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 유방암에 대한 그 발병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또 피임약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피임약이 유방암을 증가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르몬 단독으로 되어 있는 피임약은 별 관계가 없는데 복합 제조로 된 경구 피임약을 먹게 되면은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또 걱정을 좀 드려도 되는 게 피임약을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위험률은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주로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에 대한 얘기인데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서 난소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 조직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 옛날엔 지방 조직이 그냥 보온이라든지 쿠션 역할만 하는 그 물리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 지방이 호르몬 기관이에요. 그래서 왜 그 유방암 환자들은 자꾸 살이 찌잖아요. 다른 암은 자꾸 살이 마르고 그래서 다른 암은 자꾸 살찌라 그러는데 유방암 환자는 살찌면 혼나요. 왜냐하면 살이 찐다는 건 지방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재발의 확률이 많아지고 또 발병의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식생활, 그죠? 서구화된 산업화된 식이와 관계된 대표적인 암이 유방암, 그리고 남자들은 전립선암, 그리고 남녀 공이 대장 직장암이거든요. 그래서 식이와 아주 관계가 많다. 그리고 비만과도 관계가 많다. 그래서 시기가 중요한 게 오래전에 이런 그 연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예전에는 염장 음식이나 짠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위암이 굉장히 발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때 왜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로 이민 많이 갔잖아요. 이민을 간 일본 사람들은 하와이로 위암은 줄고 유방암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결국은 일본에서 일본식 식생활을 하다가 하와이에 가서 서구화된 식생활을 하니까 위암은 줄고 유방암은 늘더라. 그래서 식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지방, 고칼로리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하게 되고 운동은 덜 하게 되니까 비만하게 되니까 지방이 쌓이니까 그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이 또 나오는 거죠. 또 사실은 고기 먹을 때 그 비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지방은
에스트로겐을 분비하는 호르몬 기관이기도 하겠지만 쓰레기장이에요.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잘 배출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에 쌓여요. 그래서 지방이 많으면 그런 중금속이나 발암 물질의 저장 창고가 되니까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유방암은 착한 암이에요. 착한 암이라서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치료 수능도도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90% 이상이 완치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재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뭘 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암의 리스크 팩터 중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뭐 바꿀 수 없는 거는 뭐 대표적인 게 유전적인 거, 가족력이 많다든지 아니면 불악화가 양성이라든지 초경을 일찍 하고 폐경을 늦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노화가 빨리 일어난다든지. 그런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생활 습관이에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식이지. 근데 시기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나쁜 영향도 미칠 수 있고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유방암이에요. 이거는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된 걸 보더라도 식이와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재발률이라든지 전이율이라든지 아니면 생존율이라든지 사망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희망적인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학병원에서도 다른 암과 다르게 무려 미니멈 3개에서 맥시멈 5개까지의 뭔가 조치를 취해준다. 수술, 항암, 방사선, 호르몬 치료, 허투 치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이게 치료가 효과가 확실하다. 그게 1번이 식이죠.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 물론 모든 암이 다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죠. 뭐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당연한데 그중에서도 유방암은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에스트로겐 노출을 피하자. 그럼 식이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될까? 결국은 뭐냐면 식이나 운동을 통해서 체중 조절을 적절히 해서 내 몸에 지방이 많지 않으면 에스트로겐이 덜 나오겠죠. 근데 거꾸로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 먹으면 다 지방으로 저금해 놓잖아요. 비만하게 되면. 그러면 그 지방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오니까 유방암을 재발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칼로리를 낮추자. 또 동물성 음식을 줄이자. 그럼 뭘 먹느냐?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 나름대로 식이요법을 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실천하는 분들이 와요. 적어보세요. 뭐 먹는지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은 일단 우유 뭐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왜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다고. 왜 여러 가지 식이요법이 있잖아요. 근데 어떠한 식이요법에서도 우유를 먹으라고 하는 식이요법은 없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우유가 뭐예요? 깐난쟁이 소가 급속하게 자랄 때 단기간에 먹이는 거잖아요. 송아지 때. 좀 크면 이제 안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죠. 그걸 우리가 먹으면 사람의 유전자하고 충돌되겠죠. 그렇잖아요. 사람은 사람 걸 먹어야죠. 두 번째는 이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겠어요.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어야지 이 깐난쟁이 소가 막 하루가 다르게 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먹으면 그럼 내가 지금 뭐 이 나이에 내가 뭐 간땡이가 커지겠습니까? 뭐 췌장이 커지겠습니까? 여자분들이 유방이 커지겠습니까? 정상세포는 안 커져요. 뭐가 커질까요? 암세포가 그걸 먹고 하루가 다르게 커지겠죠. 그래서 우유는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먹거리가 없을 때는 그걸 먹어야지 모든 게 영양소나 칼로리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좋은 게 너무나 많은데 왜 그걸 먹습니까? 그래서 우유는 사실은 건강식품이 아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유에서 만든 유가공식품들 그것도 우리가 권장하지는 않죠. 뭐 치즈라든지 그죠 버터라든지 뭐 이런 거 사실은 권장할 만한 건 아닙니다. 환자들이 콩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콩에 에스트로겐이 있어서 유방암 환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콩에 들어온 거는 좋은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에스트로겐이 유방세포에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다 달라붙어 있으면 암을 키우고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나쁜 에스트로겐이 붙을 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거예요. 콩에서 나온 좋은 에스트로겐은 모든 암 환자, 특히 유방암 환자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식품입니다.
두유 정말 좋은 거죠. 정말 좋은데 단점이 집에서 두유 만들어 드셔 보셨어요?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 내가 물어보기 전에 식단에 쓰는 게 콩물 아니면 두유를 다 써요. 그럼 제가 "이 두유 어디서 샀습니까?" 그러면 "어이 이거 사면 안 되죠. 집에서 만들지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유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원래 콩이 비린내 나잖아요. 두유는 비린내가 나고 맛이 없어요. 근데 시중에서 사 먹는 두유 어때요? 굉장히 식감이 좋잖아요, 달달하고. 그래서 달달하고 맛있는 그 두유는 첨가물 범벅이기 때문에 그건 먹으면 안 돼요. 요즘 두유 만드는 기계 있잖아요. 콩물도 만들 수 있고 두유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두유를 만들어서 드시는 거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이기도 하고 좋은 에스트로겐의 보고이기도 하고 특히 유방암 환자들은 제가 강추합니다. 두부 반드시 먹어야죠. 식단 보면 두부 빠진 사람 없어요. 두부는 무조건 다 들어가 있고 콩물은 80% 들어가 있고 두유는 한 60% 들어가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많이 줄이라 그러잖아요. 붉은 고기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단백질 어디서 보충하느냐? 거기에 태반이 콩이에요. 근데 이제 콩 자체를 먹으면 콩 껍질에 알러젠들이 있기 때문에 나 콩 먹어도 알레르기 안 생기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밖에서 생기는 알레르기 말고 내장에서 생기는 알레르기. 먹었는데 우리 겉은 멀쩡하는데 뭐 위장이고 식도고 뭐 소장, 대장에 점막이 다 볼록볼록 뭐 알레르기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게 만들어서 먹은 음식이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콩을 직접 먹는 것보다는 콩 가공식품이 좋다는 얘기죠. 원래 견과류의 껍질에 알러젠들이 많아요. 콩도 껍질에 알러젠이 많기 때문에 콩을 그냥 먹을 때는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콩을 물에 푹 불린 다음에 젖어놓은 겁에 싼 다음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슴요법에서도 콩을 직접 먹으려고 그럴 때는 24시간을 물에 불려라. 그래서 이 독소를 빼낸 다음에 또 12시간을 젖어 놓은 검에 싸서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한 다음에 먹어라. 그러거나 아니면 콩을 발효하거나 가공해서 두부나 낫또나 청국장이나 콩물이나 두유로 만들어서 먹어라. 많이 드셔야 돼요. 왜냐면 그 우리 현미 이런 데도 단백질이 많이 있지만 이 콩을 통한 제품에서 단백질을 많이 흡수해야 돼요. 두부는 우리가 하루에 식이요법을 정말 빡세게 하는 분은 한 번씩 먹으라 그럽니다. 사실 오일은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동물성 오일은 하여튼 다 안 좋은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일 중에서 허용하는 게 뭐냐면은 식물성 오일 중에서 아마씨유 그거 아주 좋은 기름이고 또 우리나라 들기름 있잖아요. 들기름이 정말 좋은 기름이에요. 대신 이제 이 들기름을 재래식 방법으로 볶아서 태워서 짜면 안 되고 냉압차간 들기름. 그래서 요즘 그 인터넷상이나 또 이 식품 가게에 가면은 그 냉압차 들기름 많이 팔고 모든 기름이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산소가 들어가면 산패가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일회용으로 먹을 수 있게끔 이제 판매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 오일은 식물성 오일만 먹자.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 그중에서도 유방암은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운동 안 했어. 살이 쪘어. 지방이 많아졌어. 그럼 지방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와. 에스트로겐이 남아있는 암세포를 자극해. 그러면 재발하는 거죠. 그래서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자. 고지방, 고칼로리 동물성 음식 빼면 뭐겠어요?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생활을 해야 되겠죠. 특히 유방암은. 이거를 열심히 한 사람,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을 비교해서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 지금 이 논문은 뭐냐면 유방암 환자의 10년 생존율을 본 거예요. 파란색 그래프가 가장 생존한 사람들이 많죠. 이게 뭐냐면 확실한 식이요법과 확실한 운동을 두 개를 동시에 한 사람이 생존율이 가장 높다. 근데 운동이나 식이 둘 중에 하나만 한 사람은 처음에는 둘 다 안 한 사람보다 다소 높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중요한 거고 이 논문은 뭐냐면은 유방암 환자가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에요. 이 막대 그래프에서 노란색 막대 그래프는 원래부터 비만한 유방암 환자고 하늘색 막대 그래프는 원래부터 비만하지 않았던 유방암 환자예요. 근데 비만했던 비만하지 않았던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낮은 그룹이 뭡니까? 여기 식이요법과 운동을 확실히 한 사람이고 그 효과는 비만했던 사람이 더 높더라 이런 얘기고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그래 식이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다가 호르몬 수용체까지 양성이라서 호르몬 치료까지 한 사람이 사망률이 훨씬 낮더라는 걸 보여준 논문이에요.
유방암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착한 놈이에요. 물론 유방암 걸리면 안 되겠지만 생존율이 90%가 넘어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만 하면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든 환자들이 유전을 걱정하죠. 왜냐면 뭐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인제 많이 물어보는데, 대사증후군은 아버지가 고혈압이고 엄마가 당뇨야. 그러면 자식들은 거의 80% 에서 언젠가는 대사증후군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대사 질환에 비해서 암은 유전적인 경향이 좀 낮아요. 아버지와 엄마가 두 분 다 암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암에 걸릴 확률은 10%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는 가족력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또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그죠?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브라카 돌연변이가 확인된 사람은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브라카 유전자 검사는 혈액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비용이 안 비싸요. 유방암에서 항암을 할까 말까 알아보는 유전자 검사는 몇백만 원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해서 이 환자가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자매라든지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유전자를 검사를 해서 돌연변이가 있는 거로 확인이 되면 안젤리나 졸리처럼 고민이 시작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난 유방암에 걸릴 거야. 그러면 걸리고 나서 수술을 하면은 이게 또 재발의 위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걸리기 전에 없애자. 그러면 안 걸리잖아요.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명한 거죠. 그리고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의 위험성은 없기 때문에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 있는 분은 난소암에 대해서 원래 예전에는 유방암 수술할 때 난소 절제술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인제 유방도 때, 난소도 때, 그럼 여성성이 다 없어지잖아요. 후양적으로 검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수술을 하나, 필요한 부분 절제만 하나 논문을 써 보면은 "재발률이 비스무리하더라."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유방암이 전절제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우리 병원에 오는 유방암 환자 10명 중에서 한두 분은 그런 얘기해요. 사실은 자기가 몇 년 전부터 만져졌대. 근데 무서워서 안 갔대. 그런 사람 많잖아요. 건강검진 뭐 50 넘어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고 한 10 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해요?" 그러면은 나이 드니까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유방암은 좋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유이한암이 유방암하고 피부암이에요. 생리 끝나고 자가 검진해서 뭔가 지난달과 달라 그러면 빨리 검진센터 가서 검사하시고, 사실은 이게 몽울이 만져진다 그러면 좀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조그만 몽울은 그렇게 기수가 낮기 때문에 가서 검사하면 뭐 일기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만져지는 거는 그 종양만 만져지는 게 아니라 종양 주위의 조직과 피부까지 같이 만져지기 때문에 커 보이지 실제로 엑기스는 작은 경우가 많아요. 조그맣게 만져지면 거의 초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빨리 가시고. 그러나 인제 유방에서 분비물이 나와, 유두에서. 그런데 그 분비물이 한 구멍에서만 계속 나와. 근데 그게 가끔 피도 쪼끔 섞여 나와. 유관염일 수도 있지만 이건 빨리 가 보셔야 돼요. 또 왜 인제 어떤 조직에서 암이 생기면 얘가 자꾸 주위 조직을 잡아당겨요. 멀쩡하던 유두가 함몰이 되는 수도 있고 유방의 한 부분이 푹 패 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제 그 안에 있는 종양이 그 조직을 당기는 거죠. 아니면 오른쪽 왼쪽이 옛날에는 비슷했는데 모양이 점점 달라진다든지 피부가 벌게진다든지 이건 좀 진행된 거예요. 염증성 유방으로 가기 직전인데, 피부가 이게 보들보들한 살이 아니고 나무 껍질 같다든지 귤 껍질 같이 막 이렇게 두꺼워지고 울퉁불퉁해지는 거는 쪼끔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빨리 가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자가 검진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빨리 검진하러 가자. 희망적인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학병원에서도 다른 암과 다르게 무려 미니멈 3 개에서 맥시멈 5 개까지의 뭔가 조치를 취해 준다. 수술, 항암, 방사선, 호르몬 치료, 커터 치료. 모든 유방암 환자는 조직 검사할 때 유방 세포에 여성 호르몬 수용체하고 허투라는 인자의 수용체가 있나를 봐요.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암이 수술, 항암, 방사선 3 가지 치료인데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를 예를 들자면 그나마 이 3 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글쎄 한 20명 중에 1 명? 수술도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도 있고, 수술은 한 번 해서 재발하면 전이감은 못해요.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사선은 할 수 있는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못해요. 한다 하더라도 한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방사선 한 사람은
재발 전이암은 더 방사선 못 합니다. 항암제, 사람들은 모든 암이 항암제가 철철 넘치는 줄 아는데 항암제가 있는 암이 오히려 드물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인데 그나마 이것도 다 못하는데 유방암은 임상적인 그 병기가 좋으면, 즉 호르몬 수용체, 세포 수용체가 유전자 표현형이 좋으면 거기다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 두 개를 더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여성 호르몬 수용체는 있을수록 굿이에요.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여성 호르몬이 유방세포나 유방암 세포로 들어가서 자극을 하면 얘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게 확인된 사람은 이 수용체를 막아버리면 돼요. 우리가 호르몬 치료할 때 쓰는 타목시펜이라는 약이 그 역할을 해요. 미리 가서 막아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못 들어가. 그러면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 4명 중에 3명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방암이 좋은 유방암이 더 많은 거죠. 그다음에 허투라는 인자의 수용체가 있는데 이건 없을수록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는 4명 중에 1명이 있어요. 없으면 좋은데 이게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또 막아주는 치료를 해야 돼요. 그게 허셉틴이라는 건데 이거는 보통 이제 주사로 맞아요. 3주 간격으로 한 17번 정도 맞습니다. 근데 이거 뭐 큰 부작용은 없는데 3주마다 계속 거의 뭐 2년 가까이 맞아야 되니까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만 있고 허투 수용체는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재발 확률이 낮은 거죠. 두 번째는 둘 다 있는 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여성 호르몬 수용체는 없고 허투 수용체만 있어서 허세티만 주구장창 17번 맞아야 되는 거. 이건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암 중에서 대학병원에서 재발을 막기 위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암이 유방암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호르몬 요법이나 허세틴 표적 치료 주사 맞는 거예요. 근데 인제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는 수술항암 방사선 보통 1년 걸리거든요. 이거 끝나면 졸업해요. 치료가 끝나. 근데 호르몬 먹는 사람은 5년 내지 10년 먹어야지. 허세틴 또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해야지. 그러면은 3중 음성 유방암 환자가 그 다른 유방암 환자한테 위로해 줘요. "야 넌 독한 암인가 보다. 난 다 끝났다 했는데 넌 앞으로 더 해야 된다며."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인제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3중 음성 유방이 또 다 나쁜 건 아니고 하감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암보다 훨씬 잘 들어요. 그래서 초반엔 잘 드는데 재발이 좀 이렇게 많이 된다고 돼 있어요. 어떤 통계가 있냐면 "3 년만 잘 버티자." 어떻게든지 간에 하여간 3 년만 재발을 안 하면 3중 음성 유방암이라 하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하는 사람과 재발률이 그다음부터는 비스무리하게 간다. 결국은 모든 암에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럼 뭘 먹느냐?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이를 하자. 녹화성 채소를 먹어라. 거기에 뭐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항암 물질이 들어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또 현미를 먹어라. 현미 속에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고 백미와 다르게 혈당 지수를 낮춘다. 특히 유방암 환자 그러면 이제 거기다 콩을 추가를 할 수 있겠죠. 콩을 가공하거나 발효해서 많이 드시라.